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스님, 오늘은 우리가 팔각구중석탑 월정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보 제48호 팔각구중석탑 앞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이 팔각구중석탑 하면 오해했던 부분 좀 설명해 주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 탑이 실제로는 저게 돌로 보이잖아요. 네. 저게 돌이 아니에요. 정말 돌이 아닌가요? 돌이 아니에요. 저게 전설에 의하면 그 용이 튀어나와서, 아니 이거 그냥 전설이 아니고 사적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적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탑으로 변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탑이 워낙 이제 신품들의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에밀레종이나 이런 것도 보면 뭐 애가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비율이 잘 맞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저걸 만들었을까라고 후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에 이런 전설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탑에는 이 전설 말고도 전설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전설? 전설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 이 탑이 워낙 신령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우바국다의 사리가 모셔져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쇼카 왕의 일종의 전인도를 통일하는, 우리 동아시아로 얘기하면 진시황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진시황 플러스 세종대왕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은 약간 폭군 이미지가 강하고, 아쇼카 왕 같은 경우는 불교로 귀의하고 난 뒤에 인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왕이 아쇼카 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진시황 같이 폭군이었다는 거는 이렇게 불교에 귀의하기 전에는 그렇죠, 폭군이었다는 얘기인가요? 전 인도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그렇게 이제 잔인한 아쇼카로 소문이 났다가 나중에 불교로 귀의하고 부처님의 어떻게 보면 가피를 입어서 자신이 왕이 됐다라고 생각한 뒤부터는 복지의 아쇼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약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성군의 이미지를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아쇼카 석주, 부처님을 기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석주들을 만드는데, 부처님 유적지를 다니면서 이제 기념물들을 세우는데, 그 중에서 바라나시에 있는 사사자 석주가 인도의 국장이고 모든 화폐에 다 도안이 되어 있죠. 그 아쇼카 대왕을 인도하면서 부처님 성지를 쭉 참배하는 스님이 우바국다라고 하는 스님인데, 그 스님 사리가 모셔져 있다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박물관 쪽에 그 사리 유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워낙 신령한 탑이기 때문에 새들이 이 위를 지나가지 못한다 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렇게 보면 스님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절에 보면 저기도 지금 벌써 새가 저렇게 앉아 있는데, 저 지붕 맨 뒤에 보면 까마귀가 앉아 있거든요. 새들이 저렇게 높은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동네가 원래 까마귀가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 이 탑에는 앉지를 못하고 탑 위를 날아가지 못한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이런 전승이 있는 데는 다 신령한 탑이에요. 그래서 통도사에도 통도사 정멸보응위를 새들이 나르지 못한다라는 게 있고, 정암사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령한 탑이고, 그 다음에 대단한 탑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게 그런 전설이 두 가지나 붙어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탑입니다. 이게 이제 비례 때문에 나오는 현상인데요. 돌 재질 자체가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게 무겁다라고 하는 인식을 주는데, 그거를 비례로 잘 깎아 놓으면 상승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벼워 보이죠. 그러니까 잘된 탑이냐 못된 탑이냐를 알 때 뭘 보면 되냐면, 딱 봤을 때 전혀 무거워 보이지 않는데 라는 느낌을 주면 그게 잘된 탑이에요. 그래서 우수한 탑, 이게 이제 신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해도 한 30여 군데 정도 이 탑을 모사해 놓은 탑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데가 조계사. 그죠? 네. 조계사는 10층 석탑이라고 제가. 네, 그때 이제 좀 말들이 많이 있었죠. 네네. 보통 이제 탑은 가로로는 짝수, 세로로는 홀수 네,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세로로는 3, 5, 7, 9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가로로는 사각형, 팔각형 이렇게 가는데, 조계사 같은 경우는 그때 뭐 다른 뜻들이 있어서 이제 10층 석탑, 10층 석탑도 아예 예가 없는 건 아닙니다. 경천사 10층 석탑, 원각사지 10층 석탑 뭐 이런 예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일반적인 룰은 아니고요. 이제 약간 변형된 방식들이에요.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 이 탑이 일반적으로는 3층 석탑이 제일 많잖아요. 네. 정형을 이루는 탑이 불국사 석가탑
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건 신라 양식이고요. 이거는 이제 북방계라고 해서 고구려 쪽 계열이 다층 다각석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층수가 3층이 넘는 거를 다층이라고 하고, 다각이라고 하는 거는 각수가 4각이 넘는 거를 다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층 다각석탑 양식이 북방계를 대표하는 이 탑하고, 이제 북쪽에 보면 묘양산 보현사라고 있어요. 서산대사께서 주석하신 사찰인데, 거기 가면 팔각 13층 석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탑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렇게 다층 다각석탑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탑의 하한 연대를 한 1020년 정도, 최소 1020년.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연대가 안 나오더라도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형태적인 걸 가지고 연대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나훈아가 유행하는 시절이 있고, 그다음 배용준이 유행하는 시절이 있고, 장동건이 유행하는 시절이 있고, 이게 생김새들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그 유행 패턴을 보고 시기를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거의 룰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유행 패턴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지금 보기에는 그렇게 안 커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크고 공이 많이 든 탑이에요. 네. 석탑으로는 이 정도면 국내에서도 몇 째 안 갑니다. 네. 몇 째 안 가는 큰 탑이에요. 이 정도 탑을 건립할 정도면 상당한 규모, 네. 그 다음에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를 반증해 주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리고 이 오대산이라고 하는 데가 성덕왕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한 번도 기운 적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경주가 수도일 때, 신라 시대 때는 여기가 한 두 번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경주하고 수도권 정도가 1위고 여기가 한 2위 정도 되는 지역이에요. 불교적으로도 중요하고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명주 세력을 누가 장악하느냐라고 하는 게 상당히 정치판에서도 이슈예요. 여기가 찬밥이 안 됩니다. 어느 그렇죠. 쪽이 집권을 해도 네네. 이렇게 아우러 갈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러다 보니까 얘가 계속해서 정치적으로도 후원을 받았고, 중요한 스님들이 나오면서 이런 탑들도 만들게 된, 그렇게 보시면 돼요. 탑이 왜 이렇게 팔각의 구층이냐면, 팔각이라고 하는 건 사방팔방 해가지고 가장 원만한, 두루한 이런 뜻이고, 구라고 하는 거는 가득한, 꽉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침이 수평적으로도 두루하고,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는 꽉 차게 모든 곳으로 퍼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좀 이해하셔야 될 게, 이 탑이 앞에 이제 석조보살상을 보면 요거는 이제 복원품이라서 얼마 전에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이 하얗고, 이쪽 탑은 지금 이제 오래돼서 약간 누렇게 변색이 근데 됐죠. 오히려 이런 누런 색깔 더 기품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렇게 이제 세월의 흔적이 있어서 좋기는 한데, 원래 이 탑이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 돌색처럼 됐을 거예요. 하얀색. 그러니까 약간 백탑 같은 거예요. 거기에 이 풍경들이 전부 네. 금색으로 개금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저 그러면 정말- 상륜부까지. 정말 뭐랄까 우아하면서도 웅장하면서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게 흰색 플러스 흰색에다가 금색으로 포인트를 그렇죠, 쫙 그렇죠. 주고, 네. 바람이 불면 이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어. 그럼 저기 위에 위에도 전부 다 금색이었다는 전부 얘기죠? 금색이에요. 그렇게 해서 상상을 해서 보면 탑의 이미지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하고 좀 틀려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다르요. 네, 완전히 달라져요. 상상만 해도 굉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그 의미가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저 맞은편에 있는 용금루라고 하는 사실 누각 이름이에요. 금이 솟구쳐 올라온다라고 네. 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 진입로거든요. 주 진입로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네. 들어오면 저 누각 밑에서 조금 작은 공간에서 봤을 때 탑 꼭대기부터 보이면서 그게 금빛이 쫙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부처님의 후광을 내가 금빛을 받는 느낌이 또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로 원래 탑이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고, 색깔로서 강렬함을 주고, 그 다음에 소리로서 이렇게 찰랑찰랑하면서 이게 이제 각성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스님 여기 보면 석탑이 땅 속에 묻힌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게요. 이게 법화경 종지용 출품에 보면 다보탑이 솟아 올라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이 탑이 한 50cm 정도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커요.
이게 한 50cm가 묻혀 있는 이유는 여기가 이제 산지다 보니까 비바람에 의해서 계속 흙들이 조금씩 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터 자체가 지금 한 50cm 정도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천년 정도 지나면서 이렇게 쌓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파내면 더 잘 볼 수 있는데 전체를 파기는 어렵고 아, 네. 전체를 파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여기만 이 탑 안쪽만 파내자니 그렇죠, 너무 푹 꺼지게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정도로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탑에 대한 기록을 보면 고려시대 때 기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13층 석탑이라고 나와요. 정말 13층이었기 때문에 13층이라 한 건가요? 아니에요. 저 층수를 이제 잘못 계산하고 아. 밑에 묻힌 것까지 하면 기단이 너무 많으니까 아. 그것까지 이제 옛날 사람들이 센 거예요. 기단까지. 그래서 지금 일반 관광객도 오셔서 보면 우리는 팔각 9층 석탑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분들은 이렇게 보면서 하나 둘셋 9층 10층 막 이렇게 하면서 다 많은 분들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탑을 이렇게 보시면 층수가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기와집이거든요. 이게 기와집이잖아요. 기와집. 네. 이렇게 기와골. 네. 예전에는 황룡사 9층 목탑처럼 네. 목탑 중심이에요. 아, 다 목탑이었었어요. 그거를 나중에 탑이 숭배 대상, 예배 대상에서 중심이었다가 나중에 전각으로 옮겨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탑이 이제 무게 비중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황룡사 9층 목탑처럼 막 크게 만들지 않고 이제 작게 만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목탑 양식이 이게 기와예요. 그러니까 팔각형 정자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게. 네. 그래서 이 전각 모양이기 때문에 이 전각을 씌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 여기 이제 귓꽃이라고 요 처마 맨 밑에 반전 같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요거를 씌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하면 구층탑이에요. 이 두 부분은 기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 기단이고 밑에 또 한 30cm가 묻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50cm가. 그러면 요 세 개까지를 치면 12층 같은 느낌을 줘요. 이 안에 이제 유물들이 있거든요. 이 유물들이 이 안쪽 탑신에 있는데 이 안에다가 넣어 놓으니까 이걸 전각으로 만들었을 때는 기와가 꺾여 있기 때문에 물이 밑으로 그냥 떨어져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완만하게 꺾어 놔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물이 타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석탑 안으로 타고 그죠? 들어가면 제가 알기로는 석탑 안에는 이게 복장이라고 유물을 사리장원구가 들어가죠. 그 복장에 뭐 손상이 가지 않을 거예요.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가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해서 그걸 처리하는 방식이 자세히 보면 이건 진짜 자세히 봐야 보여요. 그 처리하는 게 저 안에 있어. 이렇게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기 홈이 있어요. 네. 안으로 들어가는 홈이 있습니다. 안으로 파인 홈. 그 선이 뭐냐면 안으로 이렇게 꺾여 있는 선이라서 그걸 물 끊는 선이라고 합니다. 물을 끊어주는 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속성이 타고는 들어가지만 역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낙수가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선조도 다 과학적으로 다 만드시는 거군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탑이 지금 이 상륜부가 굉장히 아름다운 탑이에요. 여기서 봐도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금색으로 칠했으면 지금보다 제가 보기엔 10배, 20배, 100배도 더 아름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상륜부를 아예 저게 이제 우리나라 탑 중에는 저렇게 상륜부가 잘 남아있는 탑이 거의 없어요. 여기는 절이 그나마 계속해서 절이 어느 정도 이상의 성세를 가지고 유지됐기 때문에 저런 동장식이 남아있는 겁니다. 일반 탑 같은데 이렇게 스님들이 잘 안 지키면요, 저거는 금방 없어져요. 이 탑이 천년 전부터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군들에 의해서 일사후퇴 때 이 오대산이 전소되면서 사실은 이 탑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대산을 지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화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했죠. 월정사 하면 유일하게 계속 1000년 이상 지켰던 건 탑밖에 없다. 나머지 정각들은 다 전소되고 없어지고 막 스님도 뭐 오시고 하셨지만 유일하게 월정사에 남아있는 거는 탑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아까 우리 그 석탑
답을 봤었잖아요. 예, 고고 예. 48호, 네. 48-1호 정확하게 말하면 48-1호. 네. 그 석탑에서 나온 사리장엄군은 지금 박물관에 모셔져 있어요. 거기서 우바국다의 사리로 뭐 얘기가 되는 그 기록에 나오는 어떤 분 사리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요. 그렇게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일괄 유물들은 지금 성모박물관에 모셔져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메인 유물이 열애입상. 네. 저는 처음에 이 상을 보고 굉장히 좀 특이했습니다. 어느 물론- 부분이 특이한가요, 선생님 생각에는? 은이 순은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은은 그렇게까지 금에 비해서는 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은을 써도 돼요. 그리고 저 정도 탑을 만들 정도면요, 얼정사 팔각구층 석탑 만들 정도면 저는 금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은재를 넣었을까? 최고 A급들은 순금상이 나옵니다. 순금상이 나와요. 그 당시 주지 입장에서는 순금상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는 또 은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경주의 황복사 3층 석탑이나 이런 데 보면 순금으로 다 이렇게, 그러니까 최고급 레벨 사찰들에서 나오는 그런 유물들은 순금 많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월정사 구층석탑 같은 경우는 팔각 구층석탑 같은 경우 최고급 최고급이니까 기포잖아요. 최고급이니까 당연히 순금을 순금이 있을 나왔을 거다. 거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게 약간 의외였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일괄 유물로 지금 보시면 보물 1375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요 말고 여기서 나온 사리장엄고 중에서 모여빈다라는 이 경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걸 펼칠 수만 있으면 그것도 아마 단독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근데 그게 게 과연 있어요. 펼치면 이게 부서지지 않나요? 오래돼서? 그럴까봐 그래도 지금 못 펼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 언젠가는 핍니다. 아. 기술이 발전하면.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그냥 타임캡슐처럼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탁경전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무구정광대 다란이경, 네네. 석가탑에서 나와가지고 예. 최초의 뭐 인쇄물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는 처음에 할 때는 이것도 못 펴요. 못 폈습니다. 그 당시에 기술이 안 돼서. 네, 못 폈어요. 그래서 도굴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과학적으로 발굴을 할 때는 그게 종이 우물 같은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도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그냥 손으로 만지거든요. 그럼 바스러져서 그냥 먼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종이 유물 같은 게 역사적 오히려 자료 근거 될 수 있으니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있는 바람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인쇄 문화가 굉장히 널리 그거하고 직지가 최고급의 인쇄 문화를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여빈 다란이도 펼 수만 있으면 펴진 보여빈 다란이 경전들은 이 정도 연대면 대부분 다 보물급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아직까지는 안 펴졌지만 그 감춰진 또 그게 있어요. 안에 신비함. 그리고 거기 이 케이스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런 시대들에 대한 사항들을 이해하면 훨씬 더 재밌고 풍부한 내용들이 존재합니다.